안녕하세요. 백이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들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5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5가지에는 모든 마을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좀 정리해 온 것이고, 혹 오해가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면 명항마을만의 특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마다 조금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항마을에서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명항마을은 주민협의체와 주민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사, 저희가 맡은 컨설턴트 역할이 있죠. 그리고 안양시 도시재생과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진행하는 현장지원센터 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합류하지는 못했는데 아직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4개의 주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갈등들도 해결해낸,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절차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대부분 주민 간 의사소통에서 불거집니다. 주민들이 서로 합리적인 대화, 어떤 이슈에 있어서 그걸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주고받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마을에서 모이세요 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쌓여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어떤 것을 논의하고 결정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껴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서로 간에 흠결을 내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모든 마을에서 벌어지는 주민 간 의사소통의 갈등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서 명항마을은 2가지를 썼는데요.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화하는 방식을 민주적인 대화법을 좀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적 대화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화를 끊지 않고 경청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발언이 끝난 이후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발언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본인의 발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이 대화 방식을 진행해 주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표출되기보다는 이슈에 집중되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명항마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주민분들 회의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그리고 발언의 방식이나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 방법이 나머지 그동안에 있었던 자잘한 갈등의 원인들을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 흔히 빅마우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회의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 소규모 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이분들을 몰아넣거나 때로는 분리해 놓거나 해서 의사소통의 진행이나 의결 과정에서 원활함이 좀 추구했습니다. 2번째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갈등이 일정 주민들이 세를 규합해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과정에서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직책들을 선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나머지 주민들을 좀 리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의도가 순수했다라면 괜찮았겠지만 이분들은 본인들의 세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면목과 하고, 그리고 수익 창출에 이분들이 좀 너무 눈을 뜨셔갖고
그런 면에서 다른 주민들의 좀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까가 고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민주적 대화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소규모 그룹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관 협동조합의 룰이 되는 정관 논의 과정에서 책임 가능하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조직의 성격은 누군가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만 분배됨으로 인해서 수익 배분은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거라는 건 다르구나 라고 해서 떠나셨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많은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합의가 될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시던 분들은 떠나가셨죠. 그리고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최소 출자금을 좀 높였습니다. 높인다고 높였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그래도 부담이 되시더라고요. 저희는 인당 최소 출자금이 100만 원입니다. 주민분들이 합의하셔서 결정하셨죠. 근데 100만 원을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긴 시간 출자금의 액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출자금이 모든 것, 책임감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출자금을 낸 만큼 책임감은 생긴다. 그러니 최소 출자금은 적어도 100만 원은 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 과정에서 열매만 따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하려는 분들만 모여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허수 참여자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은 있는 분들인데 시간을 낼 수 없고, 그리고 참여는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의 제가 뭉뚱거려서 허수 참여자라고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시간 있고 조금만 노력이 있으면은 참여 가능하신데, 이분들을 그래서 없앨 것이냐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니 추후에 여건이 되실 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최소 출자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니시라면 조금 있다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나머지 주민들을 설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진짜 하실 분들은 직무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할 것처럼 말씀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빠지신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역할을 아예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카페팀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요일 몇 시 가능하세요? 그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역할 배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역할로 좀 줄이는, 책임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수 참여자분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좀 사라지셨고, 그리고 그 사라진 분들은 추후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참여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 집행 의견입니다. 명항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국은 사업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까 100만 원씩 낸 출자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각자의 부처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우리 사업팀에서 더 받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향후 매년 빠듯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명학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해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 금년에 할 사업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합원들이 모두 모여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별 과정에서 들어간 사업을 당연히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별 과정에서 각 사업팀들은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런 예산이 이때 필요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서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항목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뺄 수 없을까? 조정할 수 없을까? 이 항목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자료로 예산을 받고 싶으면 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시오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작은 국회, 작은 지자체 운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 공론화 과정과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를 갖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로 생존할 수 있어야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좀 이렇게 싹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팀원하고 팀 간의 이견인데요.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모여서 이렇게 역할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쓰여진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아기가 딱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 마찬가지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근데 명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팀이 시범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부터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다르게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 저 사람이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4가지가 사용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적 대화법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역할 배정, 무슨 요일, 무슨 날, 몇 시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역할 배정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룰은 있지만 그 룰을 먼저 적용을 하기보다는 너 이거 했어야지, 당신 이걸 했어야지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한마디만 더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면 그걸 배려해 주자. 그리고 원칙 적용은 나중으로 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간에 서로 뜻이 맞아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모인 분들이 갈등으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거는 취지와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런 마지막 선배려 후 원칙은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주민협의체 분들이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시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하면 이런 관계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 즉 갈등이죠. 갈등의 문제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종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조종자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조종자의 판단에 이렇게 조종자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시기, 사람, 이슈에 따라서 해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조종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원칙, 저 사람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원칙 안에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갈등을 봉합을 하기도 하고 완화시키려고 하지 부풀리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